세상은 나에게 무관심했고 나도 세상에 무관심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했다. 당신은 지금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 타인을 위한 감정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슬퍼도 웃고 기뻐도 참습니다. 메르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냉정해 보였지만 가장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20세기의 지성이자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 알베르 카미. 억압적인 관습과 부조리를 고발하며 영원한 신화의 반열에 오른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2년) 세계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알베르 카미는 조용히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카미는 당시 29살이었습니다. 프랑스령 알제리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카미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경험이 고스란히 메르소라는 인물에 담겼습니다. 메르소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알제리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에는 발코니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봅니다. 특별한 꿈도 없고 특별한 불만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양로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메르소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밤새 어머니 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담배를 피웠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여자친구 마리와 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메르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메르소에게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레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몽은 아랍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해변에서 그 아랍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메르소는 총을 쏘았습니다. 한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4발을 더 쏘았습니다. 왜 쏘았는지 메르소 자신도 명확히 몰랐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살인 자체보다 다른 것을 더 문제 삼았습니다. 이 남자는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웃으며 영화를 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범죄입니다. 판사도 배심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르소는 당황했습니다. 살인 재판인데 왜 어머니 장례식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슬퍼했다고 말하세요. 후회한다고 말하세요. 메르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은 죄였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이었습니다. 신부가 찾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메르소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의 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합니다. 신부가 떠나고 혼자 남은 메르소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무관심했고 나도 세상에 무관심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했다.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카미는 이것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은 아무 의미도 주지 않습니다. 그 간극이 부조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카미는 말합니다. 부조리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메르소는 마지막 밤에서야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카미가 이방인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를 직면하라. 삶에는 원래 의미가 없어.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 간극이 부조리 아닐까요? 카미는 그걸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짜 용기입니다. 사회의 위선을 봐라. 메르소 재판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살인보다 눈물 안 흘린 게 더 큰 죄가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카미는 묻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규범이 진짜 옳은 건지, 아니면 그냥 다수가 만든 틀인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메르소는 끝까지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죽음을 불렀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살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메르소가 마지막 밤에 평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하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왜 부조리로 장착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규칙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단이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엔 함께 살기 위한 규범이었는데 어느 순간 규범 자체의 한계에서 인간이 중요한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 말살이 일어납니다. 사회는 예측 가능한 인간을 원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는 사람이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메르소처럼 예측 불가능한 인간은 시스템의 오류를 일으켜 그래서 제거되는 사회입니다. 어쩌면 개인의 이탈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육, 미디어, 종교, 법,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너무 멀리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회가 원하는 감정을 연기합니다. 슬플 때 울어야 하고 기쁠 때 웃어야 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방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카미는 말했습니다. 부조리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오늘은 싱잉볼 소리와 함께 자유와 자신의 이방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티스트 힐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무관심했고 나도 세상에 무관심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나로 자유롭게 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눈을 찌르는 빛 속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았고 웃어야 할 때 웃었습니다. 그게 죄가 되는 세상에서 홀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 타인의 시선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 잊은 싱잉 볼소리처럼 있는 그대로 울려라. 연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져. 고립되고 지쳐버린 날 강물처럼 흘러가다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 타인의 시선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 잊은 싱잉 볼소리처럼 있는 그대로 울려라. 연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져. 당신은 지금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나요?
감아보세요. 소리가 말을 걸어옵니다. 세상은 나에게 무관심했고 나도 세상에 무관심했어.